한국기독교기념관과 관련해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학구 이사장이 이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한때 대표로 있던 불교 사찰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에서 탁송 차량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K리그2에 참여하는 천안시티FC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딸기 농가와 함께하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갖습니다. 아산시를 교육 자유특구로 만들겠다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정작 지역의 교육 경비는 삭감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날을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 인물은 황학구 이사장인데요. 황 이사장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사찰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독교 기념관 건립사업 핵심 인물은 황학구 이사장으로 그는 대외적으로는 장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TV 취재 결과 황 이사장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12월 선고 공판을 예고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황 이사장을 다시 한번 기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오는 3월 8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영곡리 일대 기독교 기념관 부지엔 버려진 컨테이너와 폐기물, 그리고 자풀만 무성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둔덕엔 예수상 모형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지는 한때 황 이사장이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불교 사찰 구건사가 겹치는데 막상 부지엔 사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황 이사장 친형이 세무사로 사찰 고유번호증을 받는 데 개입했다고 알렸습니다. 제보자는 그러면서 목사 장로들이 황 이사장에게 속아 이익 배분에만 열어 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이거 참을 수 없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더 이런 것을 패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부터 서로가 협작을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분양을 해서 분양금을 나눠먹기식이잖아요. 1,000만 원을 팔으면 목사님 얼마, 장로님 얼마, 나머지 교회로는 뭐 10% 미자리 발생 지금 넣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 대행 수수료 주고 거기서 조금 남는 놈은 납골당 법인에 좀 넣어주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황 이사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에서 대형 렌트카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일부 탁송 차량들과 여기에 실리려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유턴을 일삼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천안TV에 직접 제보를 한 시민은 자신의 가족이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차량들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산시 인주면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근입니다. 이곳에서는 완성차들을 싣고 목적지로 가려는 탁송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송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이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정차들 원래 정차하는 데도 아닌데 정차도 해놓고 그냥 불법 유턴으로 막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차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사고 날 위험도 너무 크고 원래 유턴하는 데도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저 뭐 깜빡이라도 제가 솔직히 제대로 넣는 것도 아니고. 네. 주민들은 이 차량들이 대형 렌터카 업체들과 협력하는 차량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장 인근 도로는 아산시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며 차량을 싣고 있었고 급기야는 불법 유턴을 하는 완성차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평소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을 자주 운행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가 전도될 뻔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사건이라 이런 막무가내식 불법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렌터카 업체 측 입장은 어떨까?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의 업체들은 탁송 차량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고 전하며 불편을 입은 주민들이 있다면 이유 불문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하되는 시간이 이제 있나 봐요. 이제 거기에 예. 맞춰서 이제 탁송 기사님들이시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돈이신 분들이시잖아요. 좀 급한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뭐 불법 뭐 유턴이라든지 뭐 불법 주정차, 뭐 심지어 심야 시간대 좀 위험한 행위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유 막론하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저희 협력업체 이제 주의를 좀 전달해 드리고 내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 당국인 아산시는 이곳 도로에 3월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에서 재직하던 공주석 전국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4대에 이어 제5대 집행부를 맡은 가운데 이들의 출범식이 최근 천안에서 열렸는데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인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번 출범식에 이현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10주년 기념식과 제5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석현정 위원장,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전국시도교육청 노조 진영미 위원장, 시군구연맹 임원진 및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군구연맹은 미래 비전으로 분권형 노조 주체성 강화와 다시 헌법 10도 시대를 향해 등의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공주석 위원장을 배출한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조합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천안은 공주석 위원장을 배출한 역량 있는 노조입니다. 앞으로 이 역량을 이어받아 시군구 연맹과 함께 연금과 임금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천안시와 자매도시이기도 한 완도군에서도 봉소를 찾아 창립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이제 천안시와 완도군은 자매기는 도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선봉에 서서 자매기의 의미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대 시군구 연맹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4대 이어 5대에서도 시군구연맹 위원장을 맡게 된 공주석 위원장은 다시 10년 더 힘있게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늘 함께 일하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또 국민에게 또 알려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구연맹 창립 10주년입니다. 다시 10년을 더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군구연맹 제5대는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30일 13,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현재 54개 노조 33,000여 명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2에 합류하게 된 천안시티FC가 팬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출정식을 갖고 올 시즌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리그2의 막내 구단으로 참여하는 천안시티FC가 팬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하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프로 경기에 나설 선수단이 팬들 앞에 소개되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올 시즌 내내 선수들이 착용한 유니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프로리그에 참여할 천안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출정식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재밌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주의자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박상돈 시장도 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단 16년 만에 이뤄낸 천안 CTFC K리그2 출정식은 내년에 완공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와 함께 천안 시민분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천안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메이커로 거듭나게 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천안 CTFC는 3월 1일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를 시작으로 프로팀으로서의 첫 시즌을 시작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보건소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진료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그간 재증명 발급 업무와 일반적인 진료 업무를 중단했던 양 보건소는 코로나19가 하향 곡선의 그림에 따라 내과와 한방진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조금씩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서북구 보건소는 월수금, 동남구 보건소는 화목금으로 요일제 진료를 통해 업무를 재개하며 이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서 천안시 보건소는 지난해 5월부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 업무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가 43초에 한 번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하루 평균 1994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화재가 33,400여 건, 구조가 41,500여 건, 구급이 151,500여 건이었습니다. 소방서별로는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57,700여 건을 접수해 가장 많았고 아산소방서가 54,467건, 당진소방서에서 38,5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는 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15,200여 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300% 폭증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재택치료에 따른 각종 의료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 냉장고 사업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나눔 냉장고는 2019년 신방동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 원성 1, 2동과 성정 1동, 지난해 성정 2동에 각각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좋은 취지가 알려지게 되자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후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부에 참여한 단체 및 기관만 하더라도 수백여 곳에 달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나눔 냉장고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제빵업계가 함께하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이 다음 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축제에 대해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에 2차례 천안시를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하게 했던 빵빵데이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딸기 농가와 함께하는 베리베리 빵빵데이를 다음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천안 지역의 각 빵집들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를 활용한 빵들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10% 할인된 가격에 맛있는 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는 또 모집 때마다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빵지 순례단도 모집합니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관내 100개 팀, 관외 100개 팀 등 200개 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빵의 도시 천안을 표방하고 있는 지역의 제빵업계들이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빵들을 내놓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충남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 아산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시장이 아산시 의회가 책정한 교육경비 예산마저 삭감해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지우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논란은 아산시가 1월 아산시 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이 공문에서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절 아산시와 아산시 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 등이 맺은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이 유효하지 않다며 파기를 선언했고 교육경비 9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꿎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깎은 예산 중엔 도고, 송남, 인주, 둔포중 등 4개 중학교 학생 통학차량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생 중 일부가 학교로 옮긴 것입니다. 14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아산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아산시청에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 교육지원청은 물론 충남교육청, 아산시의회 역시 박 시장의 행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시민단체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이 같은 박 시장의 행태가 37만 아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나 어느 곳에 대한 협의나 동의 없이 1월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이거는 아마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지 않겠나. 의회를 무시하고 37만 아산 시민을 무시하니,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행정과 의회의 이런 독립된 역할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촉구인 것이죠. 하지만 박 시장은 23일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자화자찬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아산시는 서로의 입장만 전달했을 뿐 합의한 건 아니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기존 10월 1일로 지정했던 천안시민의 날을 음력 8월 8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진합니다. 기존 천안시민의 날이었던 10월 1일은 천안시와 천안군의 통합청사가 개청했던 1995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됐던 것으로, 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고려 태조왕건이 서기 930년 음력 8월 8일 천안 도독부를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문가들과 향토사학자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천안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지난 2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동네에는 이장과 통장님들이 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제일 먼저 듣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박선식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곳곳에 이통장님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이통장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주민들과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의 중간에서 주민들, 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손과 발이 돼 갖고 서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젊은 층이 덜한 반면에 시골과 시내가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시골은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시내는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손과 발이 돼 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통장 협의회장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중 가장 중점에 둔 활동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상당히 항상 많이 계획은 있지만은 3년 전과 2년 전과 올해 많이 좀 다른 게, 모두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갖고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또 하고 싶어도 접근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또한 아직도 조금은 마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많이 그래도 가셔갖고 이제는 어르신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들 누구든지 부모가 있듯이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조금씩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도 지역을 위해 갖고 내 마을을 위해 갖고 주민들이 모자라는 거 하나씩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에피소드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도 또 집에서 안 좋았던 일 바깥에서 이렇게 좀 그 뭐라 할까 좀 얘기가 좀 곤란했던 이러한 부분. 그런데 서로 이 동장님들끼리 시골 이장님들과 시내 동장님들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만은 자기네들 같이 살았던 어르신들, 젊은 애들 이렇게 그런 안 좋았던 얘기, 좋았던 얘기 서로 나눠가면서 안 좋지만은 서로 즐겁게 얘기 나눠가면서 내일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한 달 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의회는 회장님 혼자만이 활동이 아니라 단체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거 있죠? 한마디로요. 네. 의견 차이, 생각 차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러한데 왜 이거 이렇게 왜 안 해? 그러면 그 상황은 자, 각 마을에서 이장님 또 그 한 지역에서 대표 그러면 이분이 모든 분들을 다 의견을 다 듣고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왜 내 의견은 내 의견 왜 안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러한 상황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장 기둥에 서 있는 그 회장님들은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이쪽 의견도 이쪽 의견도 다 듣고 또 미리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그런 안배도 미리 갖고서 말씀을 듣고서 서로 이제 조리 있게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이제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천안시 이통장 협의회 회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장님들은 시골 이장님들, 시내는 동장님들. 그래서 조금씩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 의견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일단 집에 나오면은 내 자신은 우리 전체를 봉사하는 최고의 봉사하는 마음이 나를 놓고 같이 우리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천안시 내 지역 전체가 다 평화롭고 즐겁게 그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혹시 이 동양인들이 조금은 모자르고 조금은 힘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앞에서 뒤서보다는 앞에서 알려주시면은 많은 걸 듣고 수렴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조금씩 더 열심히 더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에 참여할 천안시티FC가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1999년 천안 일화가 지역을 떠난 이후 무려 24년 만에 천안의 축구팬들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을 갖게 된 셈입니다. 오랜만에 프로축구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된 시민들과 축구팬들은 큰 기대를 갖고 3월 1일 첫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프로축구팀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홍보밖에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나 초중고 대학생들을 경기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한다면 분명 천안 종합운동장은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기에 천안시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천안시장이 구단주이며 시 예산으로 구단의 재정이 꾸려지는 만큼
일정 부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구단이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있었던 타 시민구단의 예를 우리는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실전만이 남았습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티FC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천안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천안시티FC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